대훈이의 영화 말씀, 훈화 말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자기소개 또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빈이고요. 이 쇼의 게스트입니다. 네, 이 쇼의 게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쇼의 호스트인 임대훈이고요. 이건 제 프로그램이에요. 훈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게 3편이죠. 1편이 뭐였지? 결혼 이야기랑 맞다. 2편 찍고 진짜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3편까지 어떻게 다시 꾸역꾸역 돌아왔습니다. 그렇네. 그렇게 됐고요. 좀 텀이 길었죠. 네.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저런 이슈로 조금 뭐랄까 복귀가 늦어졌고요. 사실 저희가 3편을 찍었었습니다. 아 맞네요. 스타워즈 편을 찍었었는데 제가 천안까지 갔나요? 아니면 용인 여기서 밑에서 여기 저 밑에 맞다. 밑에 내려가서 이제 대훈 씨가 독서실 스튜디오를 제가 예약을 했죠. 독서실 스튜디오죠. 네. 그래서 이제 칠판까지 쓰면서 스터디룸. 나름 괜찮았어요. 기획 자체는. 근데 이제 촬영이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영화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산으로 갔다 할까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일단 줄거리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 이런 걸 좀 깨닫고 그리고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오래 걸렸고 네. 승민 씨 집중도도 좀 떨어졌고 아무튼 뭐 그랬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는 실패로 끝났고 실패는 아니죠. 실패는 저는 아니고 욕심이 있어요.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휴지통으로 잠깐. 휴지통이 아니 제 지금 하드에 있습니다. 그래? 하드에 있는 상태고 사실 제가 편집을 거의 가편집을 완료했었는데 이게 음질이 조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편집본을 다. 맞다. 그래서 원래 폐기였죠. 네, 그래서 폐기가 됐어요. 그 노력을 다시 드릴 뭐랄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 어딘지. 이곳은 2편을 촬영한 곳과 동일한 장소고요. 용인 특례시 처인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영화는 2편인데요. 이번 훈화 말씀은 애니메이션 특집입니다. 왜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시작했죠? 저희가? 왜였죠? 그냥 제가 골랐어요. 뭐 별 이유는 없었어요. 별 이유는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고 저는 2D에 몰입이 안 되는 스타일인데. 저도 사실 애니메이션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막 말투 원래 니콘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져온 영화는 이제 픽사 영화의 네. 코코와 라따뚜이입니다. 2편 다 보셨죠? 네, 2편 다 재밌게 봤고 저희 집은 밑에 시네마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어요? 네, 그거 혼자? 빌려가지고 혼자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따뚜이를 어제 밤에 봤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네. 승빈 씨가 저랑 디즈니 플러스 같이 공유하잖아요. 네. 혹시나 해서 승빈 씨 걸로 들어가서 시청 중인 걸 봤는데 네. 라따뚜이가 중간에 멈춰 있던데요? 네. 그러다가 다시 봤어요. 그러다 다시 봤어요? 네. 왜냐면 어제 새벽 2시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보다가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로 미뤘죠. 그래서 방금 거의 보았다 하시죠. 오면서 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봤죠. 그래서 보긴 봤네요. 그래서 혹시나 했죠. 저는 그런 거는 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코코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코가 2017년 영화였나요? 그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거 잠시만요. 그쯤이에요. 네, 코코 일단 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진행해 주세요. 아무튼 그때 안 봤고요. 네. 저도 계속 안 보고 있다가 그냥 뭐 약간 따뜻한 가족 얘기, 뭐 좀 슬픈 영화, 뭐 이런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약간 원래 또 신파가 좀 들어가 있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억지 야 이래도 안 울어? 약간 싶은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7년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냥 5기까지 섞여서 안 보고 있다가 그래서 제 지인 중 한 명이 코코 진짜 재밌다 꼭 봐라 그래가지고 마침 디즈니 플러스 것도 하니까 그냥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승빈 씨한테도 추천을 했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아 그냥 친구가 보라 해서 봤는데 재밌어서 저한테 추천했다 이거네요. 네. 그렇고요. 그 저도 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그 언제 끊었냐면 그 코코가 그 사후세계? 아니요. 기타 딱 훔치러? 훔쳐서 완전 초반인데? 갔잖아요. 그때 끊었어요. 완전 초반인데요? 뭐야? 이렇게 하고 끊었다. 아 제가 이래서 추천한 거예요. 승민 씨가 약간 네. 좀 이런 감성이 너무 없거든요. 본인도 동의하시죠? 네. 너무 약간 이런 쪽에 메말라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한 감성을 추가하게끔 갱생의 느낌으로.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튼 코코 줄거리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간략한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배경이 멕시코고요. 네.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인데 주인공이 코코가 아니라 미겔이 그 꼬맹이. 네, 남자애죠. 네. 주인공이 미겔이라는 남자 꼬맹인데 이 미겔이 대가족이 함께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뭐 엄마 아빠 뭐 삼촌 뭐 할머니 네. 할머니의 엄마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카도 많고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집안에서는 금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악이죠. 바로 맞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그 증조 할머니가 아니다 할머니가 득달같이 화내요. 그 뭐라고 하죠? 고조 할아버지. 그쵸.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음악을 가족 대신에 음악을 선택해가지고 가족을 버렸죠. 그렇죠. 가족을 버리고 음악을 선택하셔서 그 고조 할머니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남아있던 고조 할머니와 그쵸. 증조 할머니가 엄청 고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 대신에 그분들은 구두 사업 그쵸. 뭐 이런 거 하죠. 신발을 네. 만드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음악 절대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구두 만들고 가족 행복하게 잘 지키자. 그래서 그걸 미겔한테도 이제 약간 강요 아닌 강요를 하죠. 그쵸. 너도 이거 나중에 커서 이거 우리 계속 가업 물려받아야 교육하죠. 한다. 네. 하지만 미겔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 이제 그 세계관에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슈퍼스타였던 네.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데스파시토? 델라크루즈. 델라크루즈. 잘하시네요. 네. 델라크루즈라는 네. 위대했던 가수가 있는데 네. 그 가수가 공연을 하다가 종에 깔려서 요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데 네. 애들 보는 영화인데 그 가수를 굉장히 동경하는 소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음악 축제가 마침 또 열려요. 그래서 그죠.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본인의 가수의 꿈을 펼쳐 보려고 몰래 이제 막 다락방에 가서 자기만의 기타도 막 만들고 음악 연습도 거기서 하고 이제 그 전에 미겔이 그 가족 거기 멕시코는 그 재단 방이 있잖아요. 네. 돌아가신 이제 조상들의 사진을 모시는 네. 이제 그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사고 치다가 네. 그 증조 할머니 코코 할머니 마도코코가 고조 할머니랑 같이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그 뒷면이 이렇게 그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고조 할아버지가 그 델라크루즈가 치던 기타를 이렇게 들고 찍힌 사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 우리 할아버지였네? 이거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난 진짜 음악 해야 될 운명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선포를 하죠. 나 그냥 노래할 거다. 말리지 마라. 내 피에는 델라크루즈의 피가 흐른다. 그치. 이러면서 이제 그 공연을 하러 가는데 기타가 없어서 거의 무대를 못 썼나? 그랬죠? 왜냐면 하루 기타 챙겨서 가는데 할머니가 맞아 부셨죠. 화나셔가지고 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타가 없어졌고 근데 이제 축제를 일단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뛰쳐나와서 가죠. 근데 그 기타를 뭐 빌릴 수 있냐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 꼬맹이한테. 근데 갑자기 걔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 하나. 델라크루즈 재단에 기타가 있었다. 맞다. 이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델라크루즈가 또 한때 이런 말도 했죠. 막 뭐든지 할 수 있어 쟁취해라. 막 이런 말을 기회가 왔을 때 잡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네. 어떻게든 해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알겠어요. 그 델라크루즈한테 가요. 그래서 거기를 이해해주시겠지.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밤에 들어가서 기타를 딱 훔치고 그렇죠. 와씨 기타 죽이는데 하고 이제 쨍 하면 튕겨보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그 주변에 꽃잎들이 막 촤라락 빛나더니 그렇죠. 갑자기 이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경비원들이 뭐 당신 누구야 하면서 들어왔는데 다 그 미겔을 못 봐요. 그렇죠. 그렇게 막 통과해요 심지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겔이 이 죽은 자의 몸처럼 변했죠. 유령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겔의 눈에는 그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죠? 해골이 된 형태로. 그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우연히 본인의 조상들도 다 만나고. 근데 그 조상 중에 한 명이 고조 할머니가 이 현생 세계로 못 왔다, 못 넘어왔다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다시 그 사후 세계로 다 같이 미겔을 데리고 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재단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 자만 맞다. 딱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죽은 자의 날인가? 축제의 날, 뭐 죽은 자의 날. 예, 이어가지고 그 사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생으로 한 번씩 놀러 올 수 있는 그쵸. 그날에만 가족들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기했던 게 근데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면서 혼이 이렇게 온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날을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 추석이나 설날처럼 저희도 차례를 지낼 때 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비슷하죠. 네. 우리 문화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재단에 사진이 안 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입국 심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약간 입국 심사처럼 그렇죠. 딱 사진이 있나 없나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죠? 그 남자가 자기 가족들이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이 현생 세계 놀러 가고 싶은데 걸리죠. 그 입국 심사대에서. 그래서 재단에 당신 사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는데 이제 막 몰래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붙잡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겔은 거기 돌아가신 조상들과 함께 그 약간 사무실 같은 데 관공서 같은 막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어찌저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설명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미겔을 다시 현실로 보내려면 그 죽은 가족이 축복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 꽃잎을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꽃잎을 주면서 축복을 줄 때 지금 사후 세계에 있는 가족 중에 축복을 주는 그 사람 한 명이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조 할머니가 다시는 음악하지 말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렴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바로 기타 다시 튕깁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요. 바로 넘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넌 돌아간 지 2분도 안 돼서 돌아오냐? 그렇죠. 이런 꾸짖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한 개 나옵니다. 이게 그 죽은 자의 날이 끝나고 새해가 이렇게 뜨기 전까지 미겔이 돌아가야죠. 현생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미겔도 진짜 죽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살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해골이 드러나기 뼈가 시작하거든요. 보여요. 네, 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겔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음악 못하니까 나 무조건 그 음악 해도 된다는 축복을 받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그럼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있겠네. 그 사후세계 델라크루즈가 있을 테니까 델라크루즈 만나가지고 델라크루즈라면 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델라크루즈를 찾아 떠나는 어떤 여정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아까 그 봤던 몰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남자가 옆방에서 하는 소리를 우연히 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 직원한테 막 이리저리 설명하고 막 벽에 델라크루즈 사진이 있는 거 보고 당신 델라크루즈 좋아해? 나 델라크루즈 친구야. 그래서 그죠? 내가 만나게 해줄게. 나 좀 보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미겔이 보고 저 사람 우리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또. 나 그 사람한테 보내줘. 근데 이제 마침 또 니즈가 딱딱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사진을 이 미겔한테 주고 현생으로 돌아가서 재단에 이걸 놔줘라. 그럼 나는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겔은 그럼 날 델라크루즈를 만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 둘이 함께 델라크루즈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델라크루즈가 그때 당시 엄청 스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스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 재단의 어떤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먹고 주면 거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나?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할수록 그 사후 세계에서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빈익빈이네 완전.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델라크루즈가 성 같은 데 살죠.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엄청 그 권위 있고 막 명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하면 갈까를 하다가 그 대회를 발견하게 되죠. 그 사후 세계에도 노래 경연 대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은 그날 밤에 델라크루즈 집에서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제 어찌저찌 기타도 구해서 무대에 미겔이 서는데 미겔이 처음에 긴장해서 쭈뼛쭈뼛 하다가 노래를 하는데 그 델라크루즈 노래를 하는데 꼬맹인데 아주 그쵸. 너무 잘한다. 사람들 막 호응도 그쵸. 좋고. 네. 그리고 저 알고 보니까 그 남자도 노래를 잘해요. 그분도 노래를 엄청 잘해요. 맞아요. 둘이 막 잘 맞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특별한 사실 한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2번 죽는 거. 그쵸. 그 진정한 죽음이란 개념이 있어요. 맞아요. 이 사후 세계에 있는 이 사람을 현생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도 사라져 버려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제 죽은 자의 날에 그 현생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은 또 따로 이렇게 살더라고요. 약간 판자촌 같이 네, 그런 데가 있죠. 그렇게 사는데 그 지인이 한 분이 돌아가셔 버려요. 2번 죽어요. 아무도 이제 자기를 기억 못 해줘. 근데 이제 마지막에 노래 한번 딱 불러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기타 찾으러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남자도 노래를 엄청 잘하는 밝혀졌고 이제 같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잘 꾸몄는데 그때 이제 막 근데 이게 저는 그게 그 동물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막 용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멕시코 약간 그런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설화 약간 사후 세계에는 우리나라 따지면 해치 뭐 메이플 스토리에서 막 이렇게 뭐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 되나요? 네. 그런 게 있다고 좀 봤던 것 전통 펫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조 할머니 펫은 진짜 멋져요. 막 엄청 크고 돈 좀 많이 벌었는지 막 날개 달린 사자가 막 다니고 고조 할머니 좀 성깔도 있어 보였어요. 시원시원하시죠. 그 공무원들한테 막 악당같이 화내잖아요. 악성 민원 넣으시고 본인이 잘못 하셨는데 보이스도 되게 어스케 하시고 기가 막 엄청 세 보이시고 아무튼 그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물도 근데 그 동물 시켜가지고 이제 미겔을 찾는 거죠. 막 미겔과 그 남자는 델라크루즈를 찾고 이제 남은 가족들은 미겔을 찾죠. 네. 그러다가 미겔이 우승은 못했는데 이제 그 우승팀한테 어찌저찌 막 잘 빌어서 그 저택으로 들어가요. 저 노래를 잘하는 덕도 있었죠. 아무튼 뮤지션끼리 이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죠. 근데 들어갔는데도 이제 델라크루즈가 지인들이랑 막 놀고 막 이렇게 바빠서 자기 말을 이렇게 못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높은 데 가서 기타 한번 더 짜자장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곡을 집중해요.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도 막 다 호응해주고 그러고 이제 막 델라크루즈도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넌 누구니 했더니 제가 당신 손주입니다. 그렇죠. 그 반응은 내가 손주가 있었나? 그리고 바로 믿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내 손주래. 막 잘하는 거야. 야 노래 진짜 잘하지. 완전 단순하게 하다. 생각해 보니까. 막 그러고 막 다 보여주고 자기 집 구경해주고. 근데 노래를 기깔나게 하니까 어떤 기질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할아버지 이제 절 이제 집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마음껏 하게 해주고 다시 절 축복해주세요.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시켜서 미겔을 보내주려던 찰나 이제 중간에 다툼이 한번 있었어서 그 미겔과 그 남자 이름이 헥토르였는데 헥토르가 살짝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헥토르가 뒤늦게 다시 들어와요. 변장해서 이제 델라크루즈의 집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델라크루즈 보고 야씨 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너 어떻게 내가 쓴 노래 그렇게 막 갖다 혼자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너가 감히 나한테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미겔은 이제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 헥터가 그 이름 뭐였죠? 델라크루즈를 친구라고 처음 했잖아요. 근데 막 사실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아는 것 같으니까 또 얘가 또 놀래잖아. 진짜 아저씨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됐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사실은 옛날에 과거에 이 헥토르와 델라크루즈는 친구였죠. 그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듀오. 네. 근데 이제 헥토르는 이제 음악을 위해 가족과 잠깐 떨어졌는데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딸 코코와 이제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도 하고 하다가 못 참겠어서 그냥 자기는 음악 관두고 난 가족에게 가겠다. 나 딸 보러 갈래. 나 갈래. 보러 갈래. 근데 이제 델라크루즈는 야 이거 가면 안 돼. 우리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제 거기서 또 싸움이 거의 다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델라크루즈가 이제 원래 듀오였 갑자기 이제 홧김에 그죠? 죽이려고 해요.
헥토르를. 그죠.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그 술에 독을 타서 죽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야 갈 땐 가더라도 네. 우리 술 한잔 하고 가자 네. 친구. 그래서 이제 몰래 독을 타고 네. 이제 짠하고 이제 같이 배웅해주다가 네. 갑자기 이제 헥토르가 하고 쓰러지죠. 네. 이제 헤헤 하면서 이제 기타랑 막 네. 악보랑 이런 거 다 네. 챙겨서 그렇게 델라크루즈가 성공한 가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그 이름 뭐였죠? 헥토르? 헥토르가 어떻게 깨닫냐면 헥토르는 자기가 소세지 먹다가 목이 아. 걸려 죽은 줄 알았어요. 죽기 전에 왜냐면 델라크루즈가 네. 아이고 친구 아까 먹은 초리조 소세지가 안 좋았나 보군 하고 죽어요. 그걸 믿고 그냥 죽어가지고 그 사후세계에서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맞아. 사후세계 친구들이 놀리죠. 소세지남이라고 얘 놀려요. 소세지 먹고 죽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놀리는데 그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그 델라크루즈 집에 자기가 찍었던 막 옛날 영화들 막 그죠. 다 약간 자기애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렇죠. 그걸 틀어놔요. 그리고 근데 미겔이 그걸 다 외워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근데 그 영화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얘기인 거예요. 네. 이제 근데 그 델라크루즈 역할 주인공이 이제 친구한테 이제 막 독을 타서 죽이고 막 아이고 친구 하면서 막 이게 뭐 잘못됐나 보고 막 이제 이걸 보고 깨달은 거죠. 아 얘가 나 죽인 거네. 나 독살당했네. 딱 그때 깨닫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또 대판 싸워요 막.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정리가 되고 이제 어디 이제 감옥 같은데 네. 동굴 감옥 같은데 이제 던져버리죠. 미겔이랑 같이. 왜냐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렇죠. 그 미겔은 어차피 지금 현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알려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호화로운 생활을 더 이상 못 누리고 무용에서 다 실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둬버린 거죠. 네. 그때 그 이제 뭐가 등장하죠? 이 물속 막 갇혀가지고 막 이제 서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용이 등장합니다. 아 그 용이 등장하기 전에 네. 그 이제 감동의 리멤버미를 한번 부르죠. 이제 딸 생각을 하면서 코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리멤버미 그 명곡을 한번 이제 부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그 둘은 따뜻한 사이가 됩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라서 다행이에요.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코코 할머니가 그리고 마침 또 치매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빠를 더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몸이 깜빡거려요. 네. 막 두 번 죽을 위기에 처해요 자꾸. 다시 기억 해내셔가지고 다시 살아남고. 네. 다시 위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망연자실해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고조 할머니의 펫이 등장을 해서 이제 네. 이 둘을 구출해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랄까 전후 사정을 좀 이제 서로 알게 다 되고 이제 풀렸죠. 다 해결이 됐죠. 그 또 그 고조 할머니도 알고 보니까 노래를 좀 하셨어요. 맞아요. 그 미겔이 막 노래 또 좋아요. 그 거기 사후세계에서 막 말썽 부릴 때 그 할머니께서 한 기강 잡으십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서 할머니도 좀 하시네요.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고조 할머니도 네. 이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고조 할아버지가 그 헥토르가 그래도 밉긴 하지만 뭐 이제 그래 그래도 그쵸. 하면서 이제 같이 도우면서 그렇죠. 델라크루즈가 또 그날 마침 또 무슨 공연을 해요. 콘서트 날이었죠. 네, 왜냐면 이제 콘서트 죽은 자의 그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맞아가지고 공연장에 막 가서 불꽃놀이도 하고. 왜냐면 그 델라크루즈가 헥토르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미겔이 이제 살릴 수 재단에 있으니까. 해서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사진을 가지러 이제 그래서 가죠. 온 가족이 투입됩니다. 맞아요. 막 네. 추격전이 펼쳐지죠. 하고 막 그리고 막 거기 경비원들을 왜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온 어떤 무술이 있나 봐요. 아 막 쌍둥이 네. 뭐 조상도 있는데 그 네. 둘이 막 뼈로 쌍둥이 꽂혀가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몸이 분리돼도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창의적으로 잘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그 결전의 순간 이제 그 이제 고조 할머니가 딱 무대로 갑자기 올라가 봐요. 아 이제 실수로 네. 이제 델라크루즈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싸이 뛰어 것처럼 그 고조 할머니 갑자기 고조 뛰어. 할머니가 갑자기 와요. 그 사람들이 어니 벙벙. 근데 이제 미겔이 할머니 일단 노래라도 해요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노래를 해요. 근데 또 그죠. 너무 잘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델라크루즈가 이제 무대의 기믹이었던 것처럼 이제 막 돌면서 막 그죠. 할머니와 함께 막 손잡고 결투인데 네. 사실은 결투지만 막 그 할머니 막 사진 잡아가려고 하는 그쵸. 건데 막 그렇게 추격전이 펼쳐지고 하지만 이제 노래는 잘하기 네.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신선하다. 와, 이런 연출을 하다니. 이것도 있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고 이제 막 무대 뒤까지 가서 이제 델라크루즈가 더는 못 참겠어서 그쵸. 이제 이 미겔을 이 꼬마애는 죽은 자도 아닌데 그냥 막 던져버려요. 그죠. 절벽으로 이제 아이고 안돼 이제 또 그 펫이 또 등장해서 또 구해주죠. 맞죠. 그러다가 아무튼 치열한 결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조상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그 무대 실황 카메라를 돌려서 네. 이 델라크루즈의 네. 실체를 네. 이제 생중계 시켜주죠. 그죠.
델라크루즈가 던져 버리는 거를 막 보여줘요. 그 사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봐버립니다. 이제 본인의 그 모토도 말하죠. 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하하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그쵸.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막 야유도 해요. 막 다시 델라크루즈가 무대에 오니까 막 뭐 던지고 야유하고 토마토 이런 거 좀 맞았던 네.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이제 다시 고조 할머니가 뭐 그래 미겔 너 노래하고 이제 헥토르 사진도 갖다 놓고 이제 잘 살아라 해서 다시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이 사라져 버려요. 아 맞다. 물에 한번 빠졌다. 네, 그래서 사진을 못 들고 돌아가. 아 맞다. 그래서 헥토르는 이제 망연자실하죠. 그냥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죠. 이제 너라도 빨리 돌아가야 돼. 왜냐면 해가 지금 뜨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제 미겔이 현생으로 딱 돌아옵니다. 맞는데 이제 막 네. 집으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제 그 기타를 들고 돌아가요. 아 맞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가가지고 코코 할머니한테 일단 어떻게든 그 그 아빠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주려고 막 네. 노력을 해요. 막 네. 그 머리가 잘린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네. 아빠한테 기억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근데 상태가 기억 안 좋아요. 나죠. 할머니 네. 코코 할머니 막 네. 요지부동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온 가족이 오면서 야 미겔 너 지금 편찮으신 할머니한테 뭐 하는 할머니 거야? 뭔 짓이야? 막 소리 지르죠. 네, 할머니가 막.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 미겔도 망연자실하다가 이제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기타를 막 탁 건드려요. 네.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진작에 하지. 저는 그런 생각 먼저 했어요. 왜냐면 기타 들고 갔으면 저는 노래 그쵸. 바로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 조금 이제 뭐랄까 급하니까. 사족이 좀 길었다. 급하니까 이제 애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해야겠다 해서 기타를 메고 네. 이제 그 헥토르가 본인의 딸을 위해 만들었던 그 리멤버 미 노래를 네. 이제 코코 할머니한테 불러드리죠. 기갈나게. 근데 이제 막 아빠가 막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이제 막 그렇죠. 말리고 이제 다 같이 그 노래를 감상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신기했던 게 아버지도 사실 할머님을 엄청 잘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왜 기다려보죠. 왜 뭔가 했나? 좀 느끼셨나 보죠. 아들이 좀 사태 다른 심각성을 아들이 좀 많이 진지했구나. 그쵸, 예. 맞네요. 사태 심각성을 느낀 거죠. 아. 그래서 막 그렇게 노래를 듣고 그 요지부동하던 코코 할머니가 손가락 까딱까딱 한번 하고 리듬을 좀 타셨죠? 네. 리듬 타다가 같이 또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요. 불렀어요? 네, 막 불러요. 막 쭈글쭈글 막 깨작깨작 막 불러요. 네, 그러고 이제 빠빠 막 이랬나? 맞아요. 빠빠는 계속 많이 하시긴 했는데 그때 좀 결정적인 빠빠였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갑자기 갑자기 서랍이 열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찢어진 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걸 찢은 거 제 생각엔 이거 엄마가 찢었겠죠. 그쵸. 고조 할머니가. 할머니가 찢었는데 헥김에 딸이잖아요. 버리지 마 하면서 하고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주워 와가지고 줬지 않았을까.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네 할아버지다. 네. 막 자랑을 해요. 네. 이제 그러고 뭐 옐레나 너 왜 우니 막 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사진도 생겨서 다시 재단에 딱 이제 생기고 완성된 가족 사진을 다시 네. 올려두고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헥토르도 다음 명절 때 네. 이제 놀러 와서 같이 놀고 돌아오고 그 이름 뭐였죠? 델라크루즈. 델라크루즈도 그 재단 사실은 이제 망했어요. 막 막 되고 막아놓고 이제 진짜인 뭐였죠? 헥토르 생가를 막 네. 꾸며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뭐 이런 이제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제 네. 다 끝났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저는 이때 좀 신기했던 게 딱 그 죽은 시점에 그 사람 모습으로 사후세계를 계속 살아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코 할머니가 죽을 때는 네. 완전 늙은 할머니 모습으로 그래서 해골바가지가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OCN 이런 데서 만약에 방금 딱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할머니한테 막 따라 이래버리니까 조금 장르를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아무튼 그런 게 좀 신기했습니다. 보면서 들었던 생각 몇 개 좀 메모했었는데 네. 일단 델라크루즈가 좀 이병헌 씨 닮았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느낀 점이네요. 진짜 네. 느낀 점이네요. 네. 턱 자체가 좀 이병헌 씨 턱이 느낌? 좀 발달돼 있고 네. 약간 그렇죠. 그래서 연기도 좀 연기는 진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훔쳤지만 건치미소도 막 하잖아요 콘서트. 그죠. 노래는 그리고 이병헌 씨도 건치미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연기는 진짜 재능이었다. 그러니까 그쵸. 노래 욕심 안 내고 그냥 연기로 갔으면 둘 다 행복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또 어떤 걸 느꼈죠?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최근에 이건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영화 리뷰 영상을 몇 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최근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그 서로 좀 경쟁 관계였던 거 아세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독살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맥킨토시인가 아무튼 그
애플 2인가 아무튼 뭘 개발할 때 그 마우스라는 기술을 처음 선보이거든요. 네. 그때는 막 이게 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이렇게 명령을 치던 네. 세계에서 이제 이게 지금 커서가 저희가 생긴 아는, 거예요. 네,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 프로그램 실행되고 이런 운영 체제로 이렇게 변환이 왔는데 그걸 처음 상용화해서 잘 쓴 사람이 스티브 잡스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걸 어떻게 그 개발했냐면 제록스인가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훔친 거예요? 거기 연구소에 가가지고 그 기술을 보고 그냥 훔쳐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쟁취해라. 근데 델라크루즈네요? 델라크루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근데 빌 게이츠 역시 그 스티브 잡스를 조금 잘 구워 삶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스티브 잡스는 완전 스타였고 빌 게이츠는 그냥 너드한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운영 체제 이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좀 구워 삶아서 컴퓨터 그 데모를 몇 개 받아내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윈도우즈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나온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네요. 훔쳐야 되네요. 이 세상에 델라크루즈 참 많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델라크루즈가 나쁜 악역일까요? 이거는 전 동의는 안 할게요. 네. 이 부분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할 거요. 다시 하고요. 살려줄 거고요. 그 아무튼 그런 델라크루즈라는 인간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쉽다. 근데 이건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이런 면모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앞으로 훔치실 계획을 발표하시는 건가요? 이 창작에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쪽을 하고 있잖아요. 미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창작에 있어서 생각을 잘 하고 말씀하세요. 네. 일반화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모방 없이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선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대로 들고 가서 뺏기는 거랑 그쵸. 그대로 들고 와서 이걸 참고해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거랑 약간 다르죠. 레퍼런스로 삼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델라크루즈는 그냥 들고 왔는데요. 그냥 악보 그대로 그냥 자기가 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악역 맞네요. 오케이. 악역이고요. 그러니까 편곡한 게 아니라 그 작곡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썼는데요. 그러네요. 노 제목까지 똑같네요. 맞아요. 악역이네요. 악역이라고. 네. 또 뭘 느꼈죠?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 기억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테마잖아요. 주제잖아요. 2번 죽을 수도 있고 기억 그거 못하면. 그래서 이 기억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맞아요. 좀 약간 사후세계 이런 거에 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세계관 자체가 이 현생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기억해 줄수록 사후 세계에서의 삶이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 애니메이션이 말하는 좀 좋은 삶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삶은 괜찮은 삶이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의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 멕시코에서 약간 그 사람들의 설화인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사후 세계에서도 내가 죽었는데 나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면 진짜 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사실 뭔가 삶의 의미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인간은 좀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사회적인 동물인데. 대훈 씨는 제 장례식에 오실 건가요? 그럼요. 근데 제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가는 데 순서 없으니까. 그 서로 가주기, 약속, 부조도 많이 하기.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 만나서 사진 서로 버리지 않기. 사후 세계 만나서 서로 계산하기, 부조 얼마나 했는지 대결하기. 그리고 사진 버리지 않기. 사람이 평생 꼬봉. 영원한 죽음 갈 사후 세계에서도. 오케이. 영원한 죽음 직전까지 꼬봉. 오케이. 형 동생 없습니다 그땐 부조로 형 동생 따지기.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했다. 그리고 승빈 씨는 이 코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저는 일단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사실 좀 인상 깊었어요. 리멤버 미 부를 때? 아니요. 그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요. 그 할머니 그대로 올라갔을 때. 할머니가 그대로 죽었을 때. 갔는데 그냥 어린 애기가 아니라 할머니로 딱 가는. 저도 그 장면 좋았어요. 그 장면도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슬픈 이야기겠지만
자식이 사후 세계에서도 자기보다 어리면 자식이 먼저 죽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다시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사후 세계에서 갔는데 자식이 자기보다 어려요. 자식이 원래 자기보다 어리잖아. 근데 그 사후 세계에서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죠. 네, 그러니까 더 자식이 더 오래 사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아기가 더 어리면 아기가 먼저 죽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일 때 죽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도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아닌가? 컷할까? 뭔가 현생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게 되면 이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슬픔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사후에서 세계에서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셈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승빈 씨가 꼽아준 그 장면을 보면 막 네. 그 코코 할머니가 네. 해골이 된 모습으로 막 아빠 막 달려가는데 이제 그 젊은 시절 모습인 헥토르는 이제 막 내 딸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댓글 하나를 봤는데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언제 봐도 애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막 안아주잖아요. 막 어와둥둥 해주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진짜 애기 대하듯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백발이 된 할머니한테. 근데 이게 서로가 그러면 충분한 삶을 산 뭔가 가족은 모두 비슷한 나이겠네요. 만났을 때 사후 세계에서 비슷한 나이에 죽었으니까. 네, 맞죠. 예를 들어서 다 80, 한 90 이쯤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떤 그 만수무강하시고 네. 건강하게 호상으로 네. 딱. 네. 그러면 다 비슷한 나이 때 만나겠네요. 그러면 외형은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그래도 이제 가서 막 아빠 와서 막 하겠죠. 뭔가 여러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기억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억이라는 것도 현재에 종속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어떤 노래 어릴 때 좋게 들었던 노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가수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노래에 대한 추억도 훼손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기 같은 경우에도 리멤버를 좋아했는데 좀 힘든데요? 알고 보니까 리멤버는 훔친 노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잡혔지만 운이 좋게 안 그런 경우가 현실에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알고 봤더니 나락을 갔다. 아무튼 뭐 잘못해서. 네. 그러면 그때 그 나 이 노래 좋아하면 이제 시선이 좀 안 좋은 시선이 막 따라오고. 그러면 그 노래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혼자 집에서 듣지 않을까요? 몰래? 들으세요? 그런 노래 추천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인성 면접 다 보시고 마음속에 드리는 검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하셨네요. 확실히 죽음이 다가오는 나이가 됐으니까. 네? 죽음 앞엔 형 동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대훈 씨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역시 그 미겔이 코코 할머니한테 노래해주는 그 리멤버 미를 다시 불러주는 장면. 아니 승빈 씨가 그 장면을 보고도 울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도 안 울어요? 좀 저는 어떤 잠과의 사투를 벌였었나 봐요. 좀 졸렸어요? 네. 볼 때? 네. 노래 많이 길게 안 해? 뭐 이런 생각 좀 했었던 진짜 사과해요. 코코 미겔한테 마더코코한테만 사과해요. 마마코코 쏘리. 아니 그거를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미겔이 처음에 울먹이면서 불러요. 근데 자기도 막 슬프니까 리멤버 미를 F인가 보다. 일단 MBTI. 그 요만한 애기가 울먹이면서 부르는데 이 애기가 뭘 한다고 그렇게 울겠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게 사실 경험, 체험의 힘이죠. 아, 생각만 해도 지금 다시 사후세계 눈물 날것 가가지고 다 보고 왔으니까 그만큼 느끼어서 눈물 나는 거죠. 같은데. 아주 산전수전 고생했으니까. 네. 용 등에 타고 뭐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음,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거기가 클라이막스고 코코의 정체성이죠. 진짜 그냥 빵 하고 터뜨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너 이래도 안 울어? 그냥 이건데. 견뎠죠. 저는. 그러고 상태 가지 않았죠. 뚝심 있네요. 뚝심 있게 그냥 노래 잘한다. 아 꼬맹인데 노래 좀 한다. 전 싱어롱 했습니다. 아. 같이 Remember Me. 아 싱어롱 극장에서 봤어요? 아니 혼자서. 근데 뭐 그랬다. 진짜 진정한 죽음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죽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두 번 죽는 게. 이게 그냥 사회적 죽음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관계를 다 끊어 버리게끔 만들면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산 이유가 없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드맥스에서도 워보이들이 죽기 전에 기억해줘 하고 아 가는 진짜요? 거 아닐까요? 그럼 워보이들은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사후세계에서 또 해작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 라카치 하고? 그럼 근데 그 친구들은 그 현생으로 못 돌아오겠다. 재단에 사진을 사진이 없을 수 얼굴이 있으니까.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준비하신 말씀이세요? 워보이 아까 계속 고심하시던 아니. 네 코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코코 행복하게 잘 코코가 저는 코코가 막 나중에 성공했을까요 가수로? 아 미겔? 네 미겔은 헥토르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벨라크루즈 버금가는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비하인드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유튜버가 됐을 수도. 방송하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방송하고 리액션하고 삐끼삐끼 지금 추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그 사후세계에 있을 마마 코코한테도 안부 생각해 주시죠. 지금 하라고요? 자, 컷. 네, 코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번 끊고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훈 씨는 그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옛날 생각 좋아하죠. 아니에요. 보통 어떤 생각들 많이 해요? 좋았던 순간들? 그럼 그 순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좋게 느껴지고 더 좋아져요?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약간 과거는 미화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안 좋았던 일도 그냥 나중에 보면 다 좋아져요. 군대가 좀 그렇죠? 네. 과거 미화가 진짜 확실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저는 요즘에 막 자기 합리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뭔가 그 인간이라는 생물이 결국에는 목적이 이제 생존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실은 거의 모든 일들을 하는 다 거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나 미화도 결국에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곱씹을수록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닦아내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남기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 돌이켜 보면 실제로 좋아요? 안 좋았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좋았던 경험도 다 저거다. 거기서부터 얻는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결코 다 안 좋은 일은 아니다 그게. 왜냐면 그런 일도 겪어봐야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뭐 알게 되고 그런 거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얻는 게 있으니까 그게 결코 안 좋은 순간만은 아니다. 아무튼 뭐 코코 이야기 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거 코코에 같이 묶으면 되겠다. 화장실 다녀오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빼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제 네. 2부인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뭐죠? 두 번째 영화는 네. 라따뚜이입니다. 라따뚜이는 네. 2007년이죠? 네, 그럼 확실하죠? 2007년에 네. 개봉한 이것도 픽사 영화고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역시 네. 이거는 배경이 프랑스인데 네. 바로 줄거리 들어갈까요? 라따뚜이는 근데 왜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개인적으로. 왜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프랑스를 좀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그 영화에서 그려주는 그 가끔씩 나오는 그 파리의 배경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나요? 그 특히 밤 네. 에펠탑 그 야경이나 뭐 이런 게 그 장면들이나 이제 영화에 간혹 나오는 뭐 그 골목 장면들이나 그런 게 너무 그림이 예뻤어서 그래서 좋아요 저는. 에펠타워 할 때 F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오 맞아. 알죠. 저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 왜 물어본 거예요? 네, 최근에 제가 말해보카 하고 있는데 거기 에펠타워가 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EIFFEL. 맞아요. 어떻게 알지? 알죠? 좀 하시네요. 구스타프 에펠이 만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줄거리 네. 소개로 들어갈까요? 네.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바로 파리로 시작하진 않지만 시작은 일단 프랑스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을 하는데 주인공이 쥐예요. 근데 얘가 이름이 있나요? 레미. 아 있었구나. 본거 맞아요? 네. 계속 자기 스스로 그 갈색 그 뚱뚱쥐가 불러주잖아요. 뚱뚱쥐도 있죠. 갈색 뚱뚱쥐가 램이라고 부르죠. 네. 맞다. 네, 아무튼. 네, 다시 갈게요. 네. 일단 주인공이 쥐입니다. 네. 램이라고 하는 네. 회색 귀여운 생쥐인데 네. 이 쥐가 가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가족 뭐 친구 이렇게 그죠? 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쥐들이 네.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게 어디냐? 한 가정집 할머니 옥상 맞아. 이런 데 다락에 숨어 살고 천장. 있어요. 네, 천장 틈에. 너무 끔찍해. 이제 레미는 그냥 쥐들과 다르게 이 천부적인 미각과 후각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간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미식가예요 일단. 그죠. 그래서 막 이 다른 쥐들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들 그냥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데 레미는 이제 이거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하면서 막 해보고. 그 먹으면서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막 폭죽 터지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웃겼어요. 그 번역할 때 그 음식물 쓰레기 걸 그냥 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거는 번역으로 짬이라고 캐치 돼 있던데요. 못했네요. 네, 아무튼. 네. 어디 뭐 불법 다운로드해서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디즈니 플러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어느 날 레미가 네. 그 음식물 중에 그 쥐약이 묻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막 네. 쥐들을 막 살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레미 아버지가 이 자식 대견하구만. 이 이제 자식 너는 쓸모없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럴 때 아주 쓸모가 있네. 좋구만. 하면서 이제 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이거 저거다. 김인상궁이다. 그렇죠. 김인상궁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쵸. 냄새로 이제 걸러라 너가.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 세계관에는 고든 램지가는 버금가는 프랑스 요리사가 있는데 구스토죠. 아 맞아요. 구스토. 구스토의 이제 요리 방송을 네. 보고 이제 네. 할머니가 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백종원 씨죠. 네, 그렇죠. 아다. 근데 미슐랭이니까 백종원 씨보다는 안성재 셰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TV를 보고 네. 막 잠들고 있고 주방에도 이제 그 네. 안성 구스토의 네. 요리책이 막 이렇게 펼쳐져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레미도 네.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구스토를 봐요. 그래서 구스토의 팬이에요. 네. 그 쥐가. 네. 그래서 이제 막 사실 빅 팬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막 음식을 훔치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하려면 향신료가 있어야 돼요. 향신료를 훔쳤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이제 할머니의 하도 거기에서 많이 훔치다 보니까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맞아요. 구스토 요리를 그 프로그램을 켜고 있으면 할머니가 절대 깨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계속 막 안절부절 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냥 자신감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훔치고 있는데 걸려요. 걸리죠.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눈이 마주쳐요. 그 할머니가 또 터프해요. 네. 막 총을 갖고 와요. 처음에 할머니가 샷건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우산을 이렇게 펼치시길래 할머니 많이 놀라셨나 보다 했는데 우산을 벗기니까 총이 나와요. 거기 샷건으로 쥐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램이랑 막 사투를 벌였는데 할머니가 실수로 샹들리에를 쏴요 천장에 그쵸. 있는. 이제 그러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그쵸. 그 천장에 살고 있던 쥐들이 다 내려가지고 진짜 끔찍했어요. 딱 누마주는 막. 네. 근데 그 할머니의 네. 귀에는 다 찍찍찍 소리 들리죠. 그 연출도 재밌었어요. 네. 막 영어로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인간한테는 할머니 맞아요. 관점 딱 바뀌니까 찍찍찍.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상. 네. 이제 그 네. 집단에 이제 우두머리는 그 네. 램이 아버지가 네. 야 보트로 일단 피시네. 보트로 튀어. 다 같이 갑니다. 미치라. 플랜 B가 나름 있나 그쵸. 봐요. 걸리면 그쵸. 이제 이사할 그쵸. 곳이 있나 봐요. 그쵸. 이제 역시 리더. 다, 네. 네. 이제 다 보트로 가고 네. 이제 레미는 근데 그 와중에 네. 구스토 저거 책 나 갖고 싶은데 이제 그걸 막 들고 가요.
이제 그러다가 무리해서 뒤쳐져서 이제 할머니한테 또 총도 맞을 뻔하고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다시 재정비하고 나타나는데 장동명까지 쓰고 나와요. 뭐 독가스 살포. 맞아요.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MOPP 4단계. MOPP 발령돼요. 이제, 그쵸. 이제 그래서 램이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그 하수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을 놓쳐요. 이제 아빠 어딨어? 했는데 이제 제대로 못 듣고 이제 갈림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제 막 나중에 밤이 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폭포에 딱 떨어지죠. 아 맞아요. 이제 정말 물에 빠진 생쥐가 돼서 이제 저벅저벅 이제 근처에 있는 어디 뭐 식당 이런 데를 몰래 들어가서 보고 막 냄새 맡으면서 아 배고픈데 맛있겠다 이제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요리책을 막 구스토 요리책을 보죠. 근데 이제 레미도 이제 힘들었는지 그 구스토가 구스토 죽었다는 말 했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구스토가 왜 죽었냐면요. 그건 맨 처음에 나오는데 맞아. 구스토 씨가 미슐랭 4스타십니다. 5스타. 원래 5스타 그래, 레스토랑을 5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평론가가 안토니 와가지고 이고라는 아주 악독한 평론가 그쵸. 비평가가 있죠. 이고 씨가 와가지고 막 이제 구스토 한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을 써요. 평을 해요 아주. 그래서 그 미슐랭 한 칸 내려가고 구스토 씨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네. 돌연사를 하시죠. 급사하셔요. 네. 그렇게 이제 구스토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제 그 레미가 상상 속에 구스토랑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구스토가 막 유령처럼 나타나서 지니처럼 나와요. 이제 구스토가 막 조언도 해줘요. 네. 야 레미 너 배고프면 저 위에 뭐 올라가 올라가 봐. 봐. 뭐 식당 있잖아. 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뭐 음식도 막 훔치려고 하는데 네. 야 너 요리사란 놈이 뭐 음식 훔치면 되겠어? 마인드가 잘못됐다. 아 근데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네.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죠. 음. 근데 이제 그 옥상에서 이제 전경을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파리에 온 거예요. 그쵸.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 장면이. 그쵸. 그리고 왼쪽으로 딱 고개를 돌렸는데 뭐가 있었죠? 구스토 식당인 거예요. 알고 그쵸.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있었던 지금 지하 네. 위에가 구스토 식당이었다.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음. 이 조리실을 직접 보다니 하면서 막 네. 구경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구스토 식당을 막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환풍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막 몰래 살펴보는데 그 밑에 보니까 막 이제 자기가 책에서 봤던 여러 가지 셰프가 있는 거예요. 뭐 메인 셰프, 수 셰프 막 이렇게 있는데 청소 알바로 이제 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스프를 엎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 자기 지멋대로 막 마음대로 뭘 넣고 갑자기 물 넣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넣어요 그냥. 하니까 그 레미가 참을 수가 없죠. 뭔 짓이야 이러면서 지가 그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다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그쵸. 뒤집어서 내려가게 맞아요.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진짜 사실 요리사가 엄청 멋있지만 그 거기서 노동하는 걸 보면 엄청 위험하고 화기도 있고 맞아요. 칼도 있고 엄청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드러나요. 맞아요. 그리고 잠깐 그 테이블도 왔다 가요. 그래서 맞아요. 막 맞아요. 그 웨이터가 쥐를 한번 잡아요. 맞아요. 쥐를 한번 잡고 서빙 해주려다가 뭐야 막 이러면서 물컹 그죠 물컹 뭐야 이렇게 아무튼 되는데 아무튼 그 우여곡절 끝에 막 주방에서도 막 이렇게 네. 도망 다니고 하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스프 냄새를 맡아요. 근데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쥐가 토하려고요. 맞아. 이거 못 참아서 그래서 야 이거 나라도 이거 좀 손봐야겠다. 수습해야겠다. 그래서 네. 막 지가 다 수습하죠. 레미 천재 요리사예요. 그렇죠. 막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집어서 그렇죠. 막 절대 뿌려서 믿어. 넣고. 근데 웃긴 최강록 게 셰프. 그 장면에서 네. 웃긴 게 네. 레미가 되게 요리에 대한 기본이 청결이잖아요. 거기서 손씻잖아요. 그 물방울로 그렇죠. 이렇게 손 한 번 씻고 한번 손을 씻고 막 그리고 해요. 요리할 때는 두 발로 걸어요. 아 평소에도 두 발로 걸어요. 걔가 맞아요. 손 맞아요. 더러워지는 거 싫어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막 수습을 해요. 근데 이제 요리가 스프가 어떻게 괜찮아졌나? 괜찮아지고 이제 잡혀요. 마지막에 탁 이렇게 하는데 그 청소부로 눈이 마주쳐요. 맞아요. 아무튼 그 무슨 레미가 말이야? 네. 이렇게 손을 보고 네. 나가려고 하다가 네. 그 청소부랑 눈이 마주쳐서 청소부가 일단 임시로 레미를 잡아놔요. 맞아. 이제 네. 그러고 이제 스프 빨리 나가는데 왜 안 나와? 이제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청소부 이름이 린기니인데 이 린기니가 멋대로 음식에 손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야 너 여기다 손 냈어? 근데 음식 이거 나갔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막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창문으로 막 다 보죠. 그래서 아씨 이거 우리 끝났다. 망했다. 이제 이 식당 끝났다. 그래서 손님이 막 맛보고 이제 웨이터가 다 돌아오죠. 웨이터 다 들어서 야씨 어땠어? 하는데 이제 막 맛있다는데? 그냥 주방장 보고 싶다는데요? 막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방장이 이제
구스토가 원래 주방장이었지만 이제 죽고 나서 키가 작은 스키너였나 뭐 그 완전 똑똑한 주방장이 됐는데 그래서 아 나 이제 끝났다 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스프가. 그래서 그 주방장이 야 너 스프 뭐 한 거야 하면서 링귀니한테 다시 가서 너 무슨 짓 했어? 뭐 했어? 너 일단 해고야. 일단 해고 시키는데. 해고 시켜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여자애가 말잖아. 맞아. 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 구스토의 모토가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얘 요리 맛있게 하잖아요. 그럼 얘 요리사로 시켜야지. 기회 상소 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기가 나서 그래? 그럼 너 이거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레미가 이제 도망을 가려다가 이제 그 주방장한테 한 번 더 들키나? 이제 그래서 링귀니가 이렇게 딱 유리병에 붙잡아두고 일단 너 밖에 나가서 쟤부터 버리고 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링귀니가 그 센강 강변에 가서 버리려고 딱 레미를 딱 버리려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을 봐요. 그리고 막 쥐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힘들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쥐가 계속 끄덕거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일단 놀려놔봐요. 그 다음에 딱 너 내 말 알아듣니? 이렇게 또 끄덕끄덕해요. 강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내 말 알아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병을 쳐서 빠뜨려요. 그래서 맞아. 그 연출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또 구해주죠. 그딱 컷 넘어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또 구해주죠. 이제 그러고 이제 야 그러면 너 아까 스프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너 내가 이거 너 살려줄 테니까 스프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또 끄덕끄덕해요. 너 이거 풀어주면 나 버리고 도망가지 마라. 나 내일 출근해가지고 요리해야 되는데 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쥐가 또 끄덕끄덕 해가지고 풀어주거든요. 근데 풀어주고 바로 그 어떤 간사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도망쳐요. 근데 이제 레미도 좀 걸렸는지 한번 뒤돌아보지. 돌아보고 아 그래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가주자 하고 레미가 인정이 깊어요. 그쵸. 그래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같이 링귀니랑 집에 가서 요리 연습을 합니다. 일단 요리 연습하기 전에 일단 야 여기 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우리 뭐 잘해보자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쥐가 없고 냉장고 보니까 막 계란 없어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쥐를 내가 쥐를 집에 들였는데 쥐를 믿은 내가 진짜 바보지 이제 이러고 라면 자신한테 주방 가보니까 쥐가 이미 오믈렛을 뒤집고 있어. 오믈렛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귀엽게 막 자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막 뭐 요리 연습도 간단하게 해보고 하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을 맞출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바지 안에 넣었나?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근데 쥐가 바지 안에 넣었는데 나중에 막 이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잖아. 맞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문 거구나. 그걸 그래서 이제 혼자 아파하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열었는데 상처가 있어요. 상처니까 걔가 맞아요. 그게 또 웃겼어. 그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머리에 들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집어당겼는데 손이랑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연습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집에서 또 연습을 하죠.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머리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당기고 팔 올리고. 근데 저는 그 앞에 칼이 있어가지고 계속 칼에 베일까 봐 계속 걱정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능숙하게 돼요. 그러고 스프를 하러 가나? 다시? 네, 스프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죠? 맛있네. 받아주죠. 야 그래 너 일단 너 일단 그 요리해라. 셰프로 일해.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 너 책임져. 꼴레트라는 애가 너가 얘 좀 수습해줘. 근데 저는 약간 꼴레트가 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예쁘시죠? 네.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콜레트한테 야 너 얘 좀 너가 수습 기간 동안 너가 얘 좀 알려줘 하고 이제 정식 구스토의 요리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자기소개도 막 해줘요. 저 수셰프는 사실 범죄자인 거 알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저 사람은 라스베가스 블랙리스트야.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근데 좀 일할 때 조금 좀 이상했어요. 계속 냄새 이렇게 맡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머리를 갖다 주죠. 냄새 계속 머리를 맡으니까 좀 그때 좀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계속 생활 잘 하다가 그 이제 위기가 이제 딱 닥칩니다. 드디어. 자 근데 이제 이 링귀니가 사실은 어떻게 처음에 청소부로 왔냐면 링귀니의 어머니가 초기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생전에 구스토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편지를 써서
이거 구스토 식당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좀 여기서 일을 좀 하게 해줘라. 이런 내용이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단 청소부로 드린 거였죠. 그렇죠. 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링기니가 처음에 청소부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였냐면 링기니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링기니 엄마가 구스토랑 생전에 지인이었어서 이제 우리 아들 좀 이 식당에 써줘라. 이제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해서 준 거였었고 그렇게 이제 들어온 거였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주방장이 자기 그 집무실 들어가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제대로 보는데 그 뒷부분을 알고 봤더니 이애 사실 구스토 당신 아이입니다. 그치. 이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구스토랑. 그러면 혼외자인가? 링기니가? 그런 거 같아요. 뭔가. 근데 또 구스토의 유언을 보면 뭐 내가 죽고 몇 개월 안에 내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금 부주방장 당신이 물려받고 나타난다면 걔에게 줘라. 그럼 구스토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나 보다. 자식이 있다는 거를. 그런가 봐. 아무튼 그걸 보고 이제 그 주방장은 패닉에 빠지죠. 그렇죠. 야, 내 식당인데. 그래서 왜냐면 이미 그 구스토 이름 팔아가지고 뭐 냉동식품 이런 거 좀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이 하나 또 떨어져서 지금 삼성 식당이 됐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돈 채울 욕심만 맞아요.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주방장이 네. 자꾸 은연중에 쥐를 막 발견을 해요. 맞아요. 그 링기니가 일하고 있는 네. 쥐를. 그래서 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네. 그래서 막 창고에서도 우연히 버리라 보고, 했는데 창고에서도 막 우연히 보고, 뭔가 쥐랑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싶어서 링기니를 그날 밤 불러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와인인데 우리 이거 한잔 하자. 축하해. 너 들어온 거 축하해 하면서 막 링기니 술 못하는데 계속 먹여요. 네. 근데 이제 완전 꽐라가 되죠 링기니가. 그죠? 근데 이제 말할 새도 없이 그냥 잠들어 버렸나? 그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실패했어요. 네, 그 주방장이 화나서 야 너 이거 오늘 다 청소하고 집에 가. 이제 그러고 맞아. 다음날 아침이 되죠. 자 근데 레미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네. 링기니가 주방에서 꽐라가 돼서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그래서 근데 레미한테도 출근한다라고 정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네. 그쵸. 존중해 주시네요. 그쵸. 역시 레미 요리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레미가 야 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해서 막 깨워요. 막 꼬집어 보고 막 했는데도 안 깨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일단 뭐 청소라도 시켜야지 하는데 마침 또 꼴레트가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그 선글라스를 씌워야 되겠다. 맞아요. 그 선글라스 자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도 씌워주고 네. 디테일하네요 레미가. 이제 콜레트 왔으면 빨리 청소한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머리 위에 올라가서 막 뭐 요리하는 척을 대충 하죠. 요리를 실제로 해요. 그렇게 근데 하다가 이제 자고 있죠. 콜레트가 이제 같이 뭐 옷 벗고 막 뭐 주방 정리하다가 이제 말을 걸어요. 야 약간 좀 쌤났나 봐요. 너 어제 주방장이랑 뭔 얘기했어? 이런 얘기하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해주겠다 이거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너 막 재능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막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야 그거 그렇게 겸손한 것도 그 별로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질투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너 지금 내가 듣고는 있어?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막 자고 있는 걸 들켜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뺨을 딱 때리죠. 너도 결국엔 다른 애들하고 똑같다. 맞아요. 나를 이용해가지고 너만 승진하려고 하네. 뭐 이렇게 하고 뺨을 때리고 이제 정신 차려도 링기니도 이제 링기니도 사실은 콜레트를 약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막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어요 링기니는. 근데 이제 레미는 야씨 너 미쳤어 하면서 머릿속에서 지금 막 안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알듯 말듯하게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링기니가 사실을 말하려던 찰나에 레미가 이제 에이씨 하면서 그냥 확 해가지고 둘이 막 키스를 해버려요. 뽀뽀가 해요 막.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자의 이름 뭐였죠? 콜레트? 콜레트가 그 이거 뭐 뿌리는 스프레이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시 집어넣어요. 뽀뽀 한 번 딱 하니까 그냥 놔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은 연인이 돼요. 이제 이렇게 됐다가 그러고 레미가 그 큐피트 역할까지 했네요. 그럼요. 레미가 진 주인공이죠. 아무튼 그러다가 어느 날 레미가 뭐 주방을 이렇게 드나들다가 그 주방장의 집무실에서 그 링기니 어머니가 썼던 그 편지를 발견을 해요. 그러고 이제 구스토의 유언과 함께 발견을 해요. 이제 레미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돼요. 야, 이 주방장 나쁜 놈이었네. 이거 원래 이 식당 얘 건데 링기니 건데 이거 빨리 알려야겠다 해서 그 종이 두 개를 물고 막 도망을 가요. 근데 또 주방장한테 걸려요. 또 추격전이 펼쳐지죠. 그 주방장이 이제 베스파 타고 맞아요. 베스파 타고 그 파리 시내를 막 달려요. 파리 시내를 헤집고 다닙니다. 맞아요. 그 교통을 다 어질러 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런 추격전에서는 G가 무조건 이깁니다. 날쌔죠 막. 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G가 이겨가지고 G가 이겨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서 식당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제 식당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당신 이 식당 당신 거 아니야? 해서 막 내쫓아 버리고 그쵸. 링기니가 식당을 상속받죠. 그렇죠. 완전 인생 역전했어요. 네. 청소부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나가게 됩니다. 네, 식당이 이제 다시 잘 되고 네, 잘 되고 네. 하다가 이제 그 악독한 비평가 저 안토니고가 나타나서 구스토가 죽게 만들었던. 네, 안토니고 갑자기 막 그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멋있게 딱 등장해요. 사람들도 막 저 사람 또 왔네? 막 이러고 갑자기 등장해서 당신 내가 막 예고를 해요. 내일 밤 여기 올 테니까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보쇼. 아 근데 지금 이게 한국적으로 해석해 보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건가요? 아, 좀 결이 많네요. 좀 비슷하죠. 네. 좀 아쉬워요. 결이 많네요. 제일 잘하는 건데 봐요. 그럼 막 평가를 하죠.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예고를 해요. 내일 예고를 하죠. 올 테니까 준비해놔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네. 비상 상태가 되죠. 네. 민기는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러고 이제 사건의 날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그 레미랑 꼴레트랑 사이에 그 약간의 다툼이 있어요. 레미랑 콜레트랑 약간 또 달라요. 콜레트는 진짜 레시피대로 하고 싶어하고 레미는 아니야 이거 넣어야 맛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링기니가 막 또 갈피를 못 잡고 막 얘 말 여자친구 말도 들어야 되는데 또 내가 먹고 살려면 G 말도 들어야 되고 이제 근데 그날 그 싸워요 레미랑. 아 싸웠나? 그렇죠. 네. 싸워가지고 떠나죠. 레미가 그냥 가요. 가라고 해요. 그래서 맞아. 레미가 화가 나서 뭘 하냐면 그 친구들 다 불러요.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그 식당 창고 텁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때 그 링기니가 마음이 좀 그랬는지 레미한테 다시 와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레미를 찾아가요. 아, 그래 또 오해가 벌어지죠. 너 집에 안 왔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막 거기 다 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친구들 다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막 레미랑 이제 화해하려는 찰나에 불을 딱 켰는데 쥐가 막 우수수 쏟아져가지고 야 나는 너 때문에 여기 지덧 이런 것도 한 개도 설치 안 했는데 이제 다음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배신자. 너 진짜 가. 진짜 이제 싸워요. 끝이 나요. 그쵸. 이제 근데 레미 이제, 없이 그쵸. 안토니고한테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쵸. 이제 그날 콜레트가 링기니한테 야 중요한 날인데 너가 나서서 이렇게 사기 돋는 말이라도 좀 해.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어버버버버 해가지고 스키가 없어요. 또 링기니가 그 여자친구 이름 뭐였죠? 콜레트가 이제 외울게요. 콜레트 씨가 상당히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한마디 하죠. 이고 씨도 결국 손님 중 한 명이다.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해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링기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링기니 너 그래서 뭐 해줄 거야. 근데 막 뭐 하지 막 갈피를 못 잡아요. 링기니가 그래서 하다가 혼자 그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사장실로 들어가 버리나 뭐 이렇게 해요. 그냥 혼자 막 아몰랑 패닉 와서 그냥 나가요. 그냥 주변 나가요. 그래서 쟤 뭐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레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미가 그 쥐덫에 gat혀버려요. 전 직장 주방장 사장이 레미의 어떤 실력은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나랑 사업하자. 나랑 사업하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너 나랑 이 조건을 딜을 했는데 이제 그 늘 레미가 요리하던 거를 반대하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도와주십니다. 와가지고 맞다. 차 트렁크에 딱 가다 놨는데 그거를 딱 해서 꺼내주고 레미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 레미한테 그렇게 아빠가 말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하면서 저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쵸. 아버지 하고 그쵸. 다시 식당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 가가지고 딱 식당 문을 딱 열어 제꼈는데 이제 다 들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쥐다 하면서 갑자기 근데 쥐를 잡는데 칼 맞아요. 그래서 좀 근데 갑자기 거기서 빼꼼하던 그 링기니가 안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서고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쵸, 말을 하죠. 진실을 말하죠. 네. 자 여러분 네. 사실은 네. 저 요리 진짜 못해요. 네. 그동안 요리했던 거 다 얘입니다. 네. 하고 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고 이제 저는 아무튼 뭐 얘랑 요리를 할 건데요. 뭐 나갈 네. 사람 나가세요. 왜 이렇게 하나? 네. 뭐 사실대로 말을 하고 나갈 사람 나가서 했는데 수수협을 다 나가요. 부터 해가지고 다 나가고 막 다 나가고 그 여자친구는 콜레트도 여자친구는 뺨 한번 딱 칠라다가 참고 맞아요. 나가요. 실망을 하고 그냥 네, 나가요. 이제 링기는 난 진짜 끝났구나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콜레트가 오토바이도 다 멋있어요. 막 오토바이도 집 가고 있는데 딱 그 창가에서 구스토의 요리책을 보죠. 구스토의 요리 모토를 딱 떠올렸나 봐요.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혼자 돌아갑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쥐들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맞다. 왜냐면 레미가 다 부르죠. 그쵸, 다 도와주겠다고. 근데 쥐들도 이제 청결해야 되니까 식기세척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스팀으로 한번 다 헹구고. 그 레미 아버지가 맞아 다시 돌았다. 아들의 그 진심을 느끼고 레미 아버지가 야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식기세척기에서 다 샤워하고 다 그 수돗물 물방울로 손 한번 닦고 이제 막 정말 기계식 공장처럼. 그래서 그 레미가 다 뭐 이 팀 이거 이 팀 소스 이 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식품 위생청인가 거기서 와요. 왜냐면 그 전에 사장이 그 주방장이 신고를 하잖아요. 원래 그 해고됐던 그 전 사장이. 그래서 근데 그 식품청에서 딱 걸려서 쥐들이 야 잡아.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팀 잡아 이래가지고 잡아서 창고에 가둬놓고 일단 요리합니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콜레트가 돌아왔죠. 그래서 야 레미야 그래서 뭐 무슨 낼 요리 거야? 할 거야? 근데 이제 레미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우리는 라따뚜이로 갑니다. 합니다. 라따뚜이가 무슨 음식이죠? 근데 이제 이 라따뚜이가 정말 간단한 요리예요. 그냥 뭐 토마토 베이스 소스에 채 썬 야채들을 이렇게 겹겹이 쌓고 그냥 오븐에 구워서 내어주는 정말 약간 가정식 간편한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뭐 된장찌개, 된장국 뭐 이런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한테 되겠어? 이걸 낸다고? 아니 이거면 돼 해가지고 막 요리를 강행하죠. 그렇게 이제 막 소스랑 이렇게 마무리해서 어찌저찌 돼서 이제 레미가 그 링기니가 본인이 직접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서빙까지 해서 왜냐면 그 전에 여러 일들로 그 서빙 많이 밀려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수습했죠. 탁탁탁탁 하면서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 이고한테 결국 냅니다. 라따뚜이를. 그래서 이제 라따뚜이가 안토니 이고가 라따뚜이를 딱 한 입 먹는 순간 거의 그 요리왕 비룡처럼 도잉 미미 되고 그 옛날 어린 시절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맞아요. 펜을 떨어뜨리죠. 본인이 안토니 이고가 또 이제 말랐어서 어렸을 때 괴롭힘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 그래서 어린 유년 시절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항상 그때 해주던 음식이 라따뚜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안토니 이고가 이제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갑자기 그 웃음이라고는 없었던 얼굴에서 갑자기 미소가 번지면서 막 먹어요. 그러고 이제 주방에서 막 지켜보다가 헛찌건 먹죠. 헛찌건 먹죠. 그러고 이제 안토니고가 너무 잘 먹었어요. 주방장 좀 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링기니가 직접 나서서 사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그 여자분이 한 건가요? 아 이거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누군데요? 그래서 그 이거 요리한 사람은 이거 영업 다 끝나고 만나게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혼자 기다리죠. 뭐 펜 뭐 까딱까딱하고 막 그 와인잔 이렇게 만지고. 맞아요. 그러고 이제 모든 손님이 나가고 이제 링기니와 뭐 콜레트와 레미가 같이 나가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자취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고 이제 다 보여줘요. 쥐가 어떻게 하고 머리로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쥐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주방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이제 그러고 이제 안토니고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청 고민을 해요. 이제 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 평론을 쓰죠. 그렇죠. 아 나 이 장면 너무 좋죠. 막 안토니고의 독백으로 딱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날 딱 평론을 확인하죠. 안토니고는 이제 굉장한 호평을 하죠. 이 식당에 대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풀어준 그 식약청 그 사람이랑 이제 전 주방장이 다 신고를 해서 알게 됐으니까 구스토는 문을 닫았고 이 구스토 식당을 좋게 평가했던 이 안토니고도 평판이 확 떨어져서 망하잖아요, 같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레미와 링기니와 콜레트는 한 작은 식당을 또 따로 열어서 라따뚜이 전문 식당을 따로 열어서 장사가 잘 되고 안토니고는 거기 단골 손님이 되었죠. 이제 이렇게 돼서 영화가 그 위에는 쥐식당 맞아요. 쥐 가족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죠. 그래서 그 뭐랄까 평론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미식 그 맛 비평가라는 이 직업이 진짜 운이 좋은 직업이다. 이거 정말 남들은 이렇게 고생해서 먹는데 나는 그냥 맛만 보고 그냥 아무 말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못된 말들을 읽는 거를 그 사람들도 즐거워한다. 맞죠. 근데 그 이제 이거를 딱 먹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의 소소한 그런 행복들이었다는 걸 뭐 이렇게 구스토의 말처럼 정말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가 됐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방장은 볼품없이 가장 험블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요리사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애니메이션이 2007년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거의 몇 년이죠? 한 15년 10년도 더 됐죠 거의 진짜. 17년 정도 됐네요. 20년이 오히려 더 그쵸. 가깝게. 근데도 여전히 좀 세련되고 스토리도 사실은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제일 크게 계속 다가왔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쥐랑 요리는 상극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쥐가 인간처럼 행동하고 요리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그 쥐가 그런 레미가 그런 포지션에 있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쥐 세계에서도 존중을 못 받고 인간 세계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딱 그런 위치인 그렇죠. 거죠. 레미가. 근데 이런 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죠. 그게 이제 링긴이죠. 링긴은 참 편견이 없어요. 맞아요. 바로 말을 걸죠. 쥐가 요리하는 거를 봤는데 맛있으니까 인정을 해버려요. 바로 집에도 데려와요. 네, 집에도 바로 재워주고 편견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링긴이가 만약에 엄청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링긴이는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이니까 백수였다가 오히려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뭔가 레미 같은 사람들이 이 현실 세계도 엄청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 계속 떠올려봤어요. 그래서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차범근 옛날에 선수가 차범근.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옛날에. 네, 실력도 있고 맞죠. 사실 한국에서 축구한다는 게 그때 당시는 뭐랄까 지금만큼 좀 선망받는 그런 그쵸. 느낌은 또 아니었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는 국민 영웅이 됐겠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엄청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뭔 축구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가가지고 인정받고 뭔가 그런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음. 인정을 받죠.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죠?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늘 지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최근에 제가 대훈 씨한테 길고양이 사진 한 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길고양이를 보면서 길고양이도 길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쥐만큼 더럽지 않을까? 더럽죠. 근데 왜 사람들은 고양이한테는 귀여워 하면서 먹을 거 주고 막 쓰다듬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쥐는 더러워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조금 뭐랄까 인간이라는 모두가 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겠지만 다 사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롭다고 해석해서 잘해주는 거고. 그 실제로 쥐 중에서도 설치류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길에 사는 애들 중에서도 막 그 다람쥐, 청설모 이런 애들 막 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쥐. 그냥 이런 도시에 있는 들쥐. 생쥐랑 들쥐. 똑같이 병균을 막 옮기고 그쵸. 그러고 다닌대요. 똑같이. 그쵸. 외형이 중요한 건가? 그래서 생각한 게 외모지상주의였어요? 아니요, 그냥 뭔가 좀 다 이기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약간 형 승빈 씨는 편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직업엔 귀천이 없다. 약간 이런 걸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귀천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배경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나는 돼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어쩔 수 없이 뭔가 편견이 있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편견을 좀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볼수록 나한테 다양한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다르게 들었어요. 보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런 거를 딱 극명하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게 라따뚜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쥐랑 요리 참 너무 상극.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은근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도 참 많이 던져요. 그렇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감동을 많이 받고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한 게 있었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부터 얘기할래요. 제가 지금 흐름이잖아요, 제 흐름. 혹시 겹칠 것 같아서 저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먼저 말해보세요. 네. 한번 넘겨볼게요. 네. 인상 깊었던 일단 장면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일단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네. 아무래도 그 마지막 안토니고의 독백신. 네. 혹시 똑같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독백신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을 비비꼬시죠? 지금 엉덩이 이제 그 장면에서 네. 정말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었는데 네. 이 대사가 뭐냐면 네. 훌륭한 예술 모두가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훌륭한 예술가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사실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네. 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끝이요? 네. 그냥 소개만 하는 거군요. 저는 뭐가 계속 기억에 남냐면 네. 저는 그 사실 이 라임이 맞아서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아빠랑 램이랑 이렇게 싸우는 장면에서 아빠가 이제 요리하지 말라고 하고 램이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램이한테 Nature never change 이렇게 해요. 네.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그 램이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Change is nature. 바뀌는 게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받아쳐요. 오, 그런 명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려면 필요한 게 의지다. 나는 그 의지로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리를 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뭔가 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관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주에 나온 운명이라던가 이런 게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일단. 그리고 저는 실제로 뭔가 운명이라는 게 저는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본성을 거스르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냥 운명대로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뭔가 이거를 하려는 욕망이 욕구대로 하지 않고 뭔가 의지대로 뭔가를 계속 이거를 싸워서 이기는 다면 뭔가 그런 운명을 바꾸는 삶도 가능하지 않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왠지 굉장히 힘들고 사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또 잘 될지 안 얘기니까. 될지도 그쵸?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가 엄청 감명 깊게 다가왔고 그 장면도 네. 명장면으로 뽑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냥 제일 기억이 지금 남아요. 네, 그래서 뭐 명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딱 그 요리 딱 하려고 딱 문 열잖아요. 네. 그때 모든 요리사들이 다 죽이려고 딱 하잖아요. 네. 근데 안 도망치고 그냥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레미가 그거 보고 사실 아빠가 감동한 거예요. 이 목숨 걸 만큼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 전에 아빠가 한번 네. 쥐덫 파는 가게 구경시켜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이게 인간이다. 쥐 죽어 있는 네. 것들 막 보여주면서 너 저 꼴 당해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의 의지가 딱 확고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요리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쥐 세계에서는 요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완전 말이 안 되죠. 그냥 왜냐면 그냥 짬을 먹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냥 네. 사형장에 가서 네. 그냥 노는 거잖아요. 완전 그쵸. 그냥 죽는 곳에 가서. 근데 거기에 목숨 걸 만큼의 용기와 의지가 있으니까 뭔가 이뤄냈잖아요. 뭔가 사실 근데 어른들은 이게 봐왔던 데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뭔가 새로운 거 한다 하면 일단 거부감이 들 수밖에 거부감이 들고 다 이렇게 말해요. 이 톤으로 말해요. 빙이 됐는데 거의. 그 다음에 혹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봐라 내가 딱 그렇게 말했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내가 하지 말라 하니까 말 안 듣고 이게 준비돼 있다. 혹시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어른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사람은 위험한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쥐 레미는 그렇게 갔고 성공했죠.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면서 그냥 생각 들었던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럽 여행을 갔다가 와서 다시 또 본 거였어서 네. 그냥 파리 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파리 많이 뭐가 들었어요. 좋았어요? 뭐 어떤 진짜 근데 분위기가 자유롭나? 제가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갔잖아요. 그 중에서 막 스위스 진짜 멋있는 막 산도 보고 자연이 거기는 막 호수에서 막 너무 진짜 수영도 재밌게 하고 막 다른 나라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고 사실상 파리에서는 뭐 한 게 딱히 크게 없거든요. 네. 뭐 본 것도 뭐 네. 그냥 없고 그냥 애들이랑 뭐 그냥 도심 다니면서 뭐 네. 쇼핑하거나 그냥 네.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그냥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돌이켜 보면은 어디가 가장 좋았어 물어보면 저는 파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거 없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진짜 낭만의 도시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게 낭만의 도시라고
계속 주입해서 모든 걸 낭만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요? 아 근데 진짜 그냥 네. 가보면 진짜 달라요. 진짜 뭐 안 해도 그냥 좋아요. 거기는 그냥 파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용인은 어때요? 제가 그래서 네. 그 여행 갔다 오면 약간 여행 후유증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당분 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막 이렇게 막 우울하잖아요. 네. 사람들 네. 또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 파리에서 마레 지구 거리를 막 걷다가 이 남동 거리를 걷는데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용인도 사랑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용인도 진짜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은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빼요. 안 빼일 거고요. 용인도 함께 사랑해 주셨으면 아무튼 그래서 좋겠어요. 결론은 네. 약간 여행 후유증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왜 좋았냐고 말해보자면 그냥 잘 모르겠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진짜, 낭만이 느껴졌다. 네, 진짜 그냥 낭만의 도시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최백호 씨의 낭만의 대하여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그 준비 내 하도 군 시절부터 얘기해서 그랬나? 익히 알고 있죠. 네. 그걸 느끼셨나 보네요.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돈 많이 벌면 가보겠습니다. 또 저랑- 이강인 씨가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데려가줄게요. 저 거기 진짜 다 외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돈도 다 내주신다는 알아요. 뜻인가요? 네. 제가 찍찍거렸나요? 무슨 말 하시나요? 아무튼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라타토이. 레미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섭리를 거스르고 섭리를 거스를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용기를 가져야죠. 레미도 용기를 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로 근데 강렬히 원하는 게 있어요? 막 나는 사실 레미는 요리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디자인이 막 나 내일 죽어도 디자인 할 거야. 이런 디자인보다는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약간 같은 미대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순수 미술 쪽보다는 아무래도 디자인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약간 내 작품 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나비암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회사냐면 그 결식 아동들한테 카드 같은 게 주어져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카드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얘들이 이 친구들이 이 카드를 내면 이게 가능한 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돈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밥을 못 먹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게 사실 그 결식 아동 카드를 낸다는 행위 자체가 낙인을 찍혀버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이 조금 가난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런 또래 친구들한테도 그런 낙인 효과가 되는데 이런 걸 해결하려고 앱을 만드셨어요. 어떤 대표가.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돼요. 저보다 훨씬 어리고. 아 진짜요? 여기 둘 사이 정도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앱이 역할이 뭔데? 앱이 그 결식 카드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돈만큼을 앱에서 쿠폰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뭔가 구매한다는 행동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쿠폰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꿨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엄청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음식점 하나하나 이렇게 제휴를 맺을 때 영업을 해야 돼요. 사장님 설득하고 사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네. 모든 가게랑 다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전 여유에서 그런 좋은 마음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살기 힘들면 그런 여유를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다 설득해 나가면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돈을 엄청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회사가 수익 구조가 명확한 게 아니니까 어디서 상금을 타오거나 후원금을 타와서 그 한 3달, 4달 유지시키고 또 다음에 어디서 돈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나 이런 눈빛에서 그냥 어떤 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고 엄청 이 사람이 이 일에 엄청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뭔가 나의 거의 모든 거를 이렇게 쏟을 만큼의 그런 열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일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을 역량을 이제 키워놔야 되겠죠. 아무튼 뭐 레미를 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떠올랐어요. 승빈 씨는 지금 정렬이 딱 이루고 싶은 그런 야구는 지금 못했나요? 그냥 사실은 코프볼이 저한테는 어떤 좀 가장 꿈 큰 같은 취미? 꿈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제 인생의 사이드 프로젝트. 있네요. 근데 코프볼. 사실은 코프볼은 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더 크단 말이죠. 내가 좋고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조금 더 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걸 해보고 뭔가 싶다?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행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레미 씨도 한번 출연해봤으면 백 요리사로 100팀으로 100팀으로 출연해봤어도 됐겠다. 그러면 통과했을까요? 그 100팀은 그 마지막 결국 안대 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쥐인지 모르잖아요. 아, 백종원 씨가. 그래서 통과했겠네요, 그럼. 그거 딱 먹고 나서 딱 봤는데 어디 계시지 했는데 쥔 거예요. 레미 씨였네. 레미 씨였네요. 이게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하면서 합격입니다. 근데 이제 레미 씨는 찍찍찍찍 이렇게 하시고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타투이 2를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그럼? 그렇죠. 백색 요리사 배경은 서울 해가지고 레미 서울에 진출하다 딱 이렇게. 아 근데 또 생지가 근데 레미 씨 돌아가셨겠다. 2007년 당시에 숨이 길지 않으니까. 근데 레미 씨 지금 사후세계에 계시겠네요. 아니 근데 레미 씨는 쥐도 그거 세계 갈 수 있나? 그렇게 하는데 레미 씨는 네. 인간 지인이 많잖아요. 네. 좀 더 케어를 받지 않았을까? 뭐 동물병원도 가서 뭐 해서 지금 그 좀 골골해지겠는데? 후계자 양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생각이 들었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파리로 꼭 가십시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유럽 좀 가보고 싶습니다. 제 TMI 하나 요즘 TMI 하나 말해볼까요? 네, 말해도 돼요. 요즘 이미 파리 올림픽이 한참 전에 끝나긴 했는데 네. 그 올림픽 개막식 때 셀린 디온 아시죠? 모르죠. 여자 가수. 모르죠. 타이타닉 오프닝이 아니라 그 OST 부른 분이. 뭐죠? 노래가 어떻게죠? 알죠. 네. 그 가수가 그 개막식 무대를 장식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비 오고 생각처럼 안 됐잖아요. 개막식이. 그 좀 혹평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밤에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파리 야경을 보면서 그 셀린 디온이 막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에디트 피아프 알죠? 모르죠. 옛날 프랑스 샹송 가수인데. 네. 모른다고 가정하고 말해주세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를 그 사람이 불렀어요. 네. 셀린 디온이. 네. 셀린 디온이 그 프랑스계 캐나다 퀘벡인이라서 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샹송을 불렀는데 그 부른 장면을 요즘 매일 밤마다 거의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거 진짜 꼭 보세요. 링크로 보내주세요. 네. 그 KBS에서 올린 네. 그 노래만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해설 없이. 네. 그거 진짜 꼭 보세요. 그 클라이막스 딱 보면은 그게 추천 노래인가요? 오늘의 추천 노래입니다. 사랑의 찬가. 그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분이 옆에서 너무 행복한 미소로 너무 예쁘게 바라보면서 막 같이 막 노래 막 따라 부르거든요. 막 그 물에 젖은 피아노로.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딱 에펠탑 위에서 딱 부르는데. 그리고 또 더 감동적인 게 그 셀린 디온이 이게 복귀 무대거든요. 네. 그 약간 근육이 뭐 약간 경직되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무대도 막 다 중단하고 가수 활동 다 중단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무대로 딱 다시 성공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화장 이렇게 멋있게 딱쫙 하고 막 고우 막 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어머니도 노래 잘하시나요? 지금 천안중앙교회 시온 찬양대
일원으로 진짜요?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셀론디온이라 봐도 될까요, 제가? 네. 역시 신린 디온이라고 해요. 실린 디온. 네. 왕성한 그 가수 활동 부탁드리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더 할 말 있나요?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 안 돌아올 것 같았던 흔한 말씀 또 돌아왔고요. 다음 4편이 또 언제 할지 모르겠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는 대운의 자취방에서 뵙는 걸로. 좋죠. 거기서 한번 찍겠습니다. 재워주진 않습니다. 네. 위생에 조금 민감해가지고. 레미의 근데 레미가 만약에 대운 씨 집에 자고 싶다 하면 재워줘요? 제가 링기니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왜 와요 우리 집에? 아침에 오믈렛 해주는데요? 우리 집에 왜 와요? 알겠습니다. 레미 씨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안녕.